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입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이 말을 할 지경이면 이미 탄약이고 무기고 다 떨어져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까지 만들어가면서 강제동원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러시아가 리시찬스크 등을 삼키면서 동부 돈바스 영토의 약 75%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따지면 약 5분의 1의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친러파들은 러시아가 물자도 풍부하고 가스파라가 돈도 잔뜩 들어와 있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러시아가 무조건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어디로 가는 건지 상당히 헷갈리시겠습니다. 특히 친러파 여러분께서. 지금 제 뒤에 나오는 것은 로이터 통신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지금 가보세요. 그 뉴스 떠 있습니다. 자, 러시아 하원이 현지 시간 5일 우리 시간으로 지금입니다. 오늘 러시아 군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 물자 동원 체제 도입 법안을 1차 독회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뭐냐? 이게 1차 통과했다는 것은 2차 3차 통과하고 푸틴이 사인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이렇게 갑자기 계엄령도 선포하지 않고 전쟁 물자 동원을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숨어있는 꼼수를 발견하셨습니까? 푸틴은 죽었다 깨나도 계엄령 선포 못합니다. 총동원령 선포도 못합니다. 만약 그거 했다가는 푸틴이 언제 갈지 몰라요. 심지어는 전쟁이라는 용어도 쓸 수가 없죠.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서 20년 가까이 징역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끝까지 특별군사작전 요 용어로 통일시키고 전쟁이라는 용어도 못 쓰는데 웬 놈의 총동원령입니까? 그런데 총동원령을 푸틴이 하지 왜 국회를 시킵니까? 쪼잔하게. 좀 비열하지 않나요? 자기가 독박 뒤집어 쓸까봐 겁내는 거죠. 푸틴은 애초에 겁쟁이였습니다. 용기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비겁입니다. 비겁한 자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용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러시아 하원은 러시아 군과 다른 군사 조직이 해외에서 대테러 작전과 다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명칭을 장황하게 지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대테러 작전이에요. 또는 다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보면 총동원령이에요. 군사 강제 징집을 제외한 물자 부분에 있어서 총동원령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이거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서 경제 부분에서 특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특별 조치가 도입되면은 정부는 해당 기업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그 기업에다가 그 기업의 역량과 시설을 총동원하고 비축 국가 자산을 투입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법률 이거 총동원령 맞죠? 동시에 관련 기업체들, 개인이나 법인을 총망라하고 러시아군의 해외 작전 수행 지원을 위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시키면은 그 계약을 거부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총동원령 맞죠? 제가 총동원령 맞죠? 라는 질문 벌써 두 번째 합니다. 이것은 푸틴이 총동원령 발동해야 되는데, 계엄령 선포하고 해야 되는데 푸틴이 그걸 못하고 하원한테 두마한테 시키는 거예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군수산업체와 협력업체 등이 물자 및 기술 장비의 보급, 무기 및 군사 장비의 수리 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강제 동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제 동원입니다. 물론 군표는 좀 주겠죠. 돈도 좀 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 즉 기업을 하고 있으면 거부할 권한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강제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시키면 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개정 법안이 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뭡니까? 현재 군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몽땅 다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이걸 적시에 충분히 공급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 딱 나오면 알죠? 무기와 탄약이 절대 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하루에 6만 발의 포탄을 쏴야 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6천 발 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볼 때는 러시아가 훨씬 더 막강하죠. 막강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합니다.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수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업무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건 합리화한다는 건 뭡니까? 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거죠.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입니다. 유리 보리소프 러시아 부총리가 이 말을 할 지경이면 이미 탄약이고 무기고 다 떨어져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까지 만들어가면서 강제동원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유리 보리소프 부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엄청난 제재 압박에도 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기간에 우리 군대는 필요한 모든 보급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무기와 탄약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충분히 받고 있으면 다시 보장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충분히 받고 있는데 왜 법까지 따로 만들어? 충분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민간 부분 기업의 역량을 군사 지원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정하지는 않는다 하면서 순수 민간 기업 동원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의 순수 민간 기업은 식료품 회사겠죠. 식료품 회사도 군대의 식량 보급을 위해서 강제 동원할 때는 또 강제 동원할 겁니다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정부가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특정 기업의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노동법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군대에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직원들은 야간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연차든 이런 것 모두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노동법에 딱 넣겠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전 세계 노동자들 들어보면 졸도하겠다. 그죠? 일종의 전시동원 체제로 가서 이제부터는 노동법 없다는 겁니다. 주말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연차도 없고 야간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보리소프는 초과 근무 요건이 대규모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가 급여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OT 수당 준다는 거죠. OT 수당 줄 테니까 무조건 일해라. 그리고 초과 근무 요건이 대규모로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 말을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가 두마, 즉 러시아의 하원이죠. 첫 번째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심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심의는 막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법안이 이런 게 또 발동됩니다. 집회, 시위, 가두 행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지역을 학교, 공공기관 등등으로 확대되는데 사실상 모든 지역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전시체제로 러시아가 들어가는데 푸틴 참 비겁합니다. 왜 이걸 국회를 시켜요? 푸틴한테는 그럴 권리가 있어요. 뭐냐? 계엄령 선포권이 있고요. 총동원령권이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총동원 권한이 발동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계엄령 선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계엄령 선포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엄령 선포하면 푸틴이 죽습니다. 푸틴은 절대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선포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겁니다. 푸틴한테는. 그리고 러시아 국민한테는 이게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군사작전일 뿐이에요. 그런데 계엄령은 전시에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전시계엄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시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마를 동원한 거예요. 두마가 뭔지는 아시죠? 러시아 하원을 두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마한테 시켜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상은 러시아의 계엄령 발동이죠. 총동원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러시아는 모든 물자가 풍족하다. 하루에 6만 발씩 포탄을 쏘아대니까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겠죠.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거의 소진이 돼가니까 이제부터는 주말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연차도 없이 강제로 일해라. 특히 포탄 생산 공장 여기는 강제 근로가 아마 집중될 겁니다. 하루에 6만 발씩 쏴대려면 줄기차게 생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러시아가 총동원 체제에 들어간 거 보면 러시아는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총동원 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2차 대전 때 일본, 2차 대전 때 독일, 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전부 총동원 체제를 선포했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총동원 체제일수록 빨리 망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반대편에서 대응하는 쪽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동원 체제를 발동하는 경우와는 달라요.
침략을 위해서 총동원 체제를 발동하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